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위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뭔지,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모르는 것을 문자로 나타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와 y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차수가 모두 1이 되는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차수 1, 차수 1. 그래서 정리해 놓은 형태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하나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이면 식도 두 개가 나와야만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특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참이 되게 하는 x, y의 값을 구할 때 조건을 주게 됩니다. 조건.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수 중에 뭐 자연수라든지 뭐 정수 중에서 범위를 준다든지 뭐 해서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아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푸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즉 x, y의 값을 구하는 거죠. x, y 지금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연립이라는 것을 여러분 묶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묶는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묶었을 때 예를 들면 4x 플러스 2y는 6, 5x 마이너스 2y는 7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두 개를 어떻게 했다? 묶었다. 이렇게 중괄호로 이것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 몇 개인 걸 묶어놨습니까? 두 개인 것을 묶어놓은 것을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립방정식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이거한테도 답이고 이 식에도 참이되는 x, y의 쌍. 그런 x, y의 값 또는 순서쌍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한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당연히 무엇을 구하는 걸 얘기할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해를 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감법, 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감은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방법이란 뜻이고, 대입법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어서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미지수를 없앤 후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적당한 수를 곱해서 소거하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x 또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맞추는 걸 말해요. 플러스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만 같아지면 됩니다. 그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또는 빼서 구합니다. 그때 구한 해를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를 구하도록 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식은 x 플러스 y는 3이고 다른 식은 2x 마이너스 y는 5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연립되어 있다. 연립되어 있는 해를 구하려고 하면 더하거나 뺀다. 그럼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표시를 하시고 요 y를 없애보겠습니다. 없애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한다. 음소거처럼 소거한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긴 보이지 않지만 1이 있을 거고 1x, 즉 x에서 2x를 더하면 3x가 되겠죠. 그래서 y에서 y를 더하면 마이너스니까 소거될 거고 뭐가 된다? 소거될 거고 사라진다. 더하면 얼마예요?
8이 되죠. 그래서 x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8이구나.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고 그 3분의 8을 대입해서 y를 구해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과정 다른 미지수를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것은 더하거나 빼서 하는 무슨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가감법으로 해를 구했다. 그럼 대입법으로 해를 구한다는 건 뭘까? 연립방정식 중에서 두 1차 방정식 중 어느 한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의 식으로 나타내서 이걸 다른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미지수를 없애서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한번 해를 구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x에서 y를 뺐더니 2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x입니다. 자,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더하거나 뺄 수도 있지만 지금 대입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y는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10, 그 다음에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죠. 그래서 y가 10 마이너스 x와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 대입한다라고 치면 자, x 빼기 y가 인데 x 빼기 y가 인데 y랑 뭐랑 같냐면 10 마이너스 x와 같더라. 그러면 x하고 마이너스 분배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x는 2가 되어서 둘이 더하면 x 더하기 x니까 2x고 마이너스 10 넘기면 플러스 10이죠? 더하니까 12여서 2로 나누면 x가 뭐다?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얘가 6이니까 얘는 4 이렇게 구하는 것을 대입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가감법.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어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한다? 대입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자, 그러면 계수가 복잡한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자, 이것도 활용 단원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복잡한 경우에 첫 번째 괄호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라. 자, 마이너스 4에 x 빼기 y 더하기 5는 10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분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10 그리고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수가 소수라면 예를 들어 0.1x 더하기 0.3y는 7이라면 10배에서 x 더하기 3y는 7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하죠. 예를 들어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7y는 10 이런 식이 있다면 전체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는 x고요. 얘는 약분되면 2가 남으니까 27에 14y죠? 얘 곱하면 얼마예요? 40이죠? 이렇게 바꿔서 간단하게 정수로 만들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는 B는 C의 꼴로 주어진 형태가 있다면 A, B, C가 모두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가 같고 A, C도 같고 B, C도 같으니 그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면 뭐 2x 더하기 y 빼기 5는 4x 더하기 3y는 뭐 6x 마이너스 15y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게 같아요. 1번, 뭐 요게 같아요. 2번 그 각각을 적어서 연립을 해준다. 연립한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가감법 또는 대입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자, 요 부분은 이제 활용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죠. 해가 특수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특수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는 어, 해가 몇 쌍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해입니까? 한 쌍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해죠. 그런데 지금 특수한 것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왜 해가 많아질까? 이유는 같은 식이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립되어 있는 식이 x 더하기 y는 10이야 이런 식과 2x 더하기 2y는 20이야 이렇게 연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2로 나눠보세요. 그럼 첫 번째 식과 어떻습니까? 같죠?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이렇게 같은 시기 될 때에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를 계산하니까 하나는 식인데 다른 건 x 더하기 y를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식인 거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더했는데 어떨 땐 10이고 어떨 때 마이너스 8일 순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이죠. 그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서 같은지 다른지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개수의 비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개수의 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c, 그다음에 요거는 프라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a 프라임 x 나 개수인데 너랑은 달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 거죠. 그래서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이라고 할 때,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했어? 둘이 어떤 식이어서 같은 식이어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같은 수죠. 여기 지금 여기 1, 10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0분의 10 그런 것도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 개수의 비가 어찌하다? 같다.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랑 같다. 그럼 해가 없는 경우는 왜 없다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개수의 비로 본다면 여기 다 1이잖아요. 그래서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는 같은데 C 프라임 분의 C와는 같지 않죠. 그래서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는 같은데 C 프라임 분의 C는 같지 않을 때, 여기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이때 뭐라고 한다? 해가 없다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해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